당신의 그 더러운 속마음을 모를 것 같아. 그럼 어디 한번 법으로 날 이겨 보던가. 이 더러운 여자 당신이 아버지한테 접근한 이유가 돈 때문인 거 모를 것 같아? 70억 재산에 대한 싸움. 과연 누가 승자가 될까요?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김 회장, 이름 김정호. 70을 간 넘긴 나이에도 불구하고 강남 일대 빌딩 6채와 상가 8곳을 소유한 입지전적인 인물이죠. 그가 갑작스레 쓰러졌다는 소식은 평온했던 가족들의 일상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뇌출혈이라는 진단 앞에 가족들은 애써 평정심을 유지하는 듯 보였으나 그들의 마음속에는 오직 한 가지 계산만이 바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바로 상속에 대한 문제입니다. 김 회장의 병실 앞 특실 복도. 냉랭한 공기가 맴도는 그곳에서 가장 극명하게 대립하는 두 그림자가 있었습니다. 한쪽은 김 회장의 전처 소생인 장남 김도진과 딸 김수연 남매였고, 다른 한쪽은 3년 전 재혼한 그의 아내 윤정혜 씨였습니다. 장남 김도진은 명문대 출신의 잘나가는 금융회사 간부였습니다. 평소 철두철미하고 계산적인 그는 새어머니 윤정희를 뼛속 깊이 경멸하고 있었죠. 김정희 씨, 도진이 낮고 차가운 목소리로 정희를 불렀습니다. 아버지께서 평소 말씀하셨던 유언에 대해 아시는 바가 있습니까? 정희는 병실 문에 기대어 있다가 느릿하게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밤새 간병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놀랍도록 평온하고 단정했습니다. 60 후반이라는 나이가 무색하게 여전히 고고한 기품이 서려 있었죠. 회장님의 말씀이라면 늘 나 죽거든 자식들 고루 나눠주라는 것이었죠. 왜 물으세요? 도진 씨. 정희가 조용히 답했습니다. 그녀는 대답할 때마다 늘 김 회장을 회장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는 자신이 단순히 배우자일 뿐만 아니라 그의 사업적 인생의 동반자였음을 강조하는 듯 했죠. 도진의 표정은 순간 딱딱하게 굳었습니다. 고루 나눈다. 그게 말처럼 쉽습니까? 저희 어머니와 아버지가 평생 피땀 흘려 이룬 재산입니다. 간병인으로 들어와 3년 만에 안주인 행세를 하는 분이 고루 나눈다는 말에 동의할 수 있을지 모르겠군요. 그의 말에는 뼈가 있었습니다. 도진 씨, 제가 회장님 곁에 있을 때 당신과 수연 씨는 몇 번이나 병문안에 오셨습니까? 주식 배당금이나 사업 문제가 있을 때만 전화를 걸었죠. 회장님의 마지막 3년이 얼마나 외로우셨는지 당신들이 아십니까? 정희는 더 이상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 담긴 날카로운 비난은 도진의 심장을 찔렀습니다. 그때 딸 김수연이 초조한 걸음으로 복도를 서성이다가 대화에 끼어들었습니다. 수연은 이혼 후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누구보다 상속에 목말라 있었습니다. 어머, 새어머니 외로움을 달래주는 것도 좋지만 액수가 너무 크지 않겠어요? 수연은 겉으로는 웃었지만 눈빛은 이미 정희의 몫을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설마 아버지 몰래 유언장을 고친다든지 아니면 아버지의 정신이 온전치 않다는 걸 악용할 생각은 아니시겠죠? 수연의 말은 노골적인 경고였습니다. 정희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이며 잠시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수현 씨, 법이 무섭지 않으세요? 그런 무서운 말씀은 조심해야 합니다. 정희가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세 사람의 대치가 팽팽한 신경전으로 이어지던 그때
김 회장의 변호사인 최 변호사가 묵직한 서류 가방을 들고 등장했습니다. 최 변호사는 김 회장의 젊은 시절부터 함께 해온 사람이기에 가족들은 그의 등장이 곧 결정적인 순간임을 직감했습니다. 사모님, 도진 씨, 슈연 씨, 회장님께서 제게 맡기신 봉투입니다. 최 변호사가 가방에서 두툼하고 붉은색 봉투를 꺼내 들었습니다. 봉투 위에는 김 회장의 필체로 내가 이 세상을 떠난 후 나의 유산은 이 봉투의 내용대로 한다고 쓰여 있었습니다. 봉투를 보는 순간 세 사람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특히 수연은 입술을 깨물며 봉투를 향해 손을 뻗으려 했죠. 도진은 침착하게 변호사에게 물었습니다. 최 변호사님, 이 봉투 안에 최근 작성된 유언장이 있습니까? 도진은 최근에 유언장만이 법적 효력을 가진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최 변호사는 안경을 고쳤으며 느릿하게 답했습니다. 있습니다. 회장님께서 쓰러지시기 사흘 전 건강하실 때 직접 서명하시고 공증까지 마친 유언장이 있습니다. 이 말 한마디에 정희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스쳤고 도진과 수연의 얼굴은 창백해졌습니다. 사흘 전이라면 정희가 김 회장의 곁을 잠시도 떠나지 않던 바로 그 시점이었기 때문입니다. 개봉하겠습니다. 최 변호사가 봉투를 뜯기 시작했습니다. 종이를 찢는 사악 소리는 복도 전체를 울리는 듯 크게 들렸습니다. 유언장의 내용은 단 2줄이었습니다. 유언장, 나의 모든 재산, 건물, 주식, 현금 일체를 나의 아내 문정희에게 상속한다. 그 순간 접견실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숨소리가 멎었습니다. 도진은 눈을 크게 뜨고 최 변호사를 노려봤습니다. 수연은 손으로 입을 틀어막았고 그 손은 핸드백을 움켜쥐고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말도 안 돼.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수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도진은 테이블을 양손으로 짚고 상체를 숙였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이제 분노를 넘어선 경멸과 냉정함으로 바뀌었습니다. 김정희 씨, 도진이 정희의 이름을 똑똑히 불렀습니다. 당신은 결국 이 모든 것을 노린 거였군요. 우리 아버지를 간병인이라는 명목으로 유혹하고 치매 초기 증세를 이용해 유언장을 강요한 겁니다. 나는 이 유언장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정희는 차분했습니다. 그녀는 유언장을 내려다보며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법이 인정합니다. 도진 씨 회장님의 마지막 뜻을 왜 당신들이 거부합니까? 마지막 뜻이요. 아버지의 진짜 뜻이 이럴 리 없어요. 도진이 소리쳤습니다. 당신은 간병인으로 들어와 3년 만에 우리 아버지의 모든 것을 빼앗아 간 교활한 꽃뱀일 뿐입니다. 나는 당신을 고소할 겁니다. 유언장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부터 시작할 겁니다. 내가 당신의 모든 것을 밝혀낼 겁니다. 정희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이제 더 이상 조용하지 않았습니다. 도끼와 야심으로 가득 차 있었죠. 좋습니다. 해보세요. 도진 씨 당신들이 나를 꽃뱀이라 부른 대가 내가 이 싸움에서 승리하여 톡톡히 갚아주겠습니다. 정희는 복수를 다짐하듯 낮은 목소리로 은조렸습니다. 장남 김도진의 분노는 하늘을 찔렀습니다. 그는 냉철한 금융 전문가답게 감정적인 절규 대신 법적이고 조직적인 반격을 준비하기 시작했죠. 유언장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준비하는 것과 동시에 그는
새어머니 윤정이의 3년 전 과거부터 현재까지 모든 행적을 샅샅이 파헤치기로 결심했습니다. 꽃뱀 교활한 꽃뱀 반드시 당신의 더러운 속셈을 세상에 드러내고 말겠습니다. 도진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정의의 사진을 노려보며 다짐했습니다. 그의 눈빛은 이미 증오로 번들거리고 있었습니다. 도진이 고용한 베테랑 사설 탐정 박 씨는 며칠 만에 놀라운 정보를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김 전무님 윤정희 씨, 이 여자 보통 아닙니다. 탐정이 서류를 내밀며 말했습니다. 3년 전 간병인으로 들어오기 전의 기록이 깨끗해요. 너무 깨끗해서 더 수상하죠. 주민번호 등록 정보 외에는 학력, 직장, 심지어 이전 거주지, 이웃들의 증언조차 확보하기가 어렵습니다. 도진은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정체가 불분명하다는 말입니까? 정확히는 숨겼다는 것이죠. 특히 20년 전 기록이 이상합니다. 그때쯤 윤정이라는 이름으로 김 회장님과 같은 건설업계에서 일하던 여성이 있었더군요. 하지만 이름만 같았을 뿐. 그 여인은 20년 전에 이미 재산을 모두 잃고 잠적했다고 알려져 있었습니다. 탐정은 흑백 사진 몇 장을 꺼내 놓았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 윤정희의 모습과 함께 김 회장과 사업상 라이벌 관계였던 박 사장이라는 인물이 희미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박 사장? 도진은 낯선 이름에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우리 아버지와 라이벌 관계였던 사람이요? 그렇습니다. 20년 전 김 회장님과의 치열한 입찰 경쟁에서 패배하여 모든 것을 잃고 충격으로 세상을 떠난 인물이죠. 그리고 이 박 사장의 외동딸 이름이 바로 윤정이었습니다. 탐정의 목소리는 의미심장했습니다. 도진의 머릿속이 번개처럼 복잡해졌습니다. 단순한 간병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아버지에게 모든 것을 빼앗긴 복수자의 딸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복수 그녀가 복수를 위해 아버지에게 접근했다는 말입니까? 이 충격적인 비밀은 곧 윤정희의 재혼 목적이 돈이 아니라 파멸일 수도 있다는 것을 암시했습니다. 이 사실이 알려지면 유 원장의 효력을 무효화할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었죠. 도진은 탐정에게 더욱 철저한 조사를 지시하며 승리를 확신하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윤정희는 이미 도진의 모든 움직임을 감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수십 년간 갈고 닦은 지독한 인내심과 계산적인 지성을 가진 인물입니다. 도진이 자신을 꽃뱀이라고 비난할 때 그녀의 가슴 속에서 타오른 것은 돈에 대한 탐욕이 아닌 가족을 파멸시킨 김 회장에 대한 핏빛 복수심이었습니다. 정희는 자신의 고급 아파트 드레스룸 거울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차가웠고 입가에는 비릿한 미소가 감돌았습니다. 나를 꽃뱀이라고 하셨나요? 김 전무님 좋습니다. 당신들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독을 품은 꽃뱀이 되어 드릴게요. 그녀는 짙은 립스틱을 바르며 마치 전투에 임하는 장수처럼 스스로를 무장했습니다. 정희는 최 변호사를 통해 김 회장의 모든 재산 목록을 확보했습니다. 단순히 빌딩과 상가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김 회장이 수십 년간 비밀리에 관리해온 역의 비밀 계좌와 거액의 생명보험 목록까지 포함되어 있었죠. 그중 정의의 시선을 사로잡은 것은 김 회장이 딸 수연에게 몰래 투자하여 수년 전부터 관리해 온 미술품 투자 계좌였습니다. 이 계좌는 장남 도진조차 모르고 있던 김 회장과 딸 수연 단둘만의 은밀한 거래였습니다. 정희는 이 가족의 가장 취약한 지점이 바로 돈 앞에서는
핏줄도 소용없다는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수연을 이용해 도진을 무너뜨리기로 결심합니다. 그날 밤 정희는 딸 김수연에게 접근했습니다. 수연은 이혼 후 사업 실패로 빚에 시달리고 있었기에 정희는 그녀의 금전적 약점을 파고들었습니다. 수연 씨 아버님이 당신에게 몰래 해주시던 그 미술품 투자가 사실 불법적인 자금 세탁에 이용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아세요. 정희가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수연은 깜짝 놀라 정희를 바라봤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새어머니 아버지가 저를 위해 투자해 주신 거라고. 투자는 맞죠. 하지만 그 돈의 출처가 불분명하다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도진 씨가 유언자, 무효 소송을 하면서 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파헤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수연 씨의 계좌가 불법 자금 출처로 드러난다면 당신은 유산은커녕 횡령죄로 감옥에 갈 수도 있습니다. 정희는 수연의 불안감을 극대화했습니다. 수연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녀에게 필요한 것은 돈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안전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수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간단합니다, 수연 씨. 정희가 섬뜩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당신은 이 모든 것을 오빠인 도진 씨가 꾸민 일이라고 진술하면 됩니다. 오빠가 아버지의 재산을 독점하기 위해 당신의 계좌를 불법 자금 통로로 이용했다고 말하세요. 그러면 나는 당신이 횡령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변호사를 선임해 줄게요. 이것은 핏줄을 향한 가장 잔인하고 은밀한 배신 제안이었습니다. 수연은 잠시 망설였지만 감옥에 갈 수도 있다는 공포와 도진에 대한 평소의 질투심이 합쳐져 그녀의 이성을 마비시켰습니다. 수연에게는 아버지의 사랑보다 눈앞의 돈과 안전이 더 중요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새어머니 오빠가 그랬다고 말할게요. 수연은 결국 유혹에 넘어갔습니다.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렀지만 그것은 죄책감의 눈물이라기보다는 자신의 비루한 운명에 대한 절망에 가까웠습니다. 한편 장남 도진은 자신이 승리했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탐정이 밝혀낸 정의의 과거, 즉 복수를 위한 접근이라는 결정적 증거를 손에 넣었기 때문이죠. 그는 변호사 사무실로 향하는 차 안에서 승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윤정희 씨, 당신의 복수는 여기서 끝입니다. 아버지의 재산은 우리 핏줄이 지킵니다. 하지만 도진은 알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믿었던 동생 수연이 이미 계모의 달콤하고 독한 덫에 걸려들었다는 사실을요. 장남 김도진은 자신의 반격이 성공하리라 확신했습니다. 새어머니 윤정희가 20년 전 복수를 위해 접근한 사실을 밝혀내고 유언장의 무효화를 주장하려 했죠. 그는 법정에서 이 사실을 폭로하여 윤정희의 가면을 벗기고 아버지의 재산을 지킬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가장 믿었던 핏줄에게서 가장 잔인한 칼날이 날아올 줄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유언장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첫 신문 기일, 김도진은 자신의 변호사와 함께 당당하게 법정에 섰습니다. 그는 윤정희의 강교함과 과거 행적을 낱낱이 밝혀내 판사를 설득할 자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증인으로 채택된 동생 김수연이 증언대에 섰을 때 분위기는 걷잡을 수 없이 파국으로 치달았습니다. 증인 김수연 씨, 증인은 이 사건 유언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변호사가 수연에게 물었습니다.
수연은 고개를 푹 숙인 채 떨리는 목소리로 증언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유 원장이 무효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무효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도진의 얼굴에 승리의 미소가 번졌습니다. 드디어 동생이 진실을 말하는구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수연의 다음 말은 도진의 뺨을 후려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그 유 원장을 무효로 만들어야 하는 진짜 이유는 오빠 때문입니다. 도진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수연아,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정신 차려! 도진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으나 변호사의 제지로 다시 앉았습니다. 오빠는 아버지의 재산을 독점하기 위해 저와 새어머니를 이간질했습니다. 아버지가 제게 투자해 주셨던 미술품 계좌를 오빠가 몰래 불법적인 자금 세탁에 이용했고 그 사실을 숨기기 위해 유 원장 무효 소송을 조작한 것입니다. 오빠는 저에게 모든 것을 새어머니께 뒤집어 씌우라고 협박했습니다. 수연은 눈물을 쏟아내며 거짓 진술을 했습니다. 그녀의 눈물은 죄책감과 생존 본능이 뒤섞인 비굴한 것이었습니다. 도진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거짓말이야, 김수연. 너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아버지 재산이 걸려 있다고 해도 어떻게 내 오빠한테 이런 짓을 할 수가 있어? 도진의 절규는 법정의 차가운 벽에 부딪혀 메아리 쳤습니다. 윤정이는 방청석에 앉아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는 마치 승리의 여신처럼 보였습니다. 핏줄이라는 가장 단단한 갑옷을 돈과 공포라는 가장 연약한 실타래로 풀어헤친 것이죠. 그녀의 계획은 완벽하게 성공했습니다. 결국 법원은 김도진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동생의 진술이라는 가족 내부의 고발은 결정적인 증거로 작용했고 도진은 오히려 재산을 독차지하려 한 파렴치한 자식으로 낙인 찍혔습니다. 이 사건으로 김도진은 직장에서도 해고당하고 사회적으로 매장될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법정에서 나온 도진은 분노와 절망으로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는 동생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연아, 너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우리가 한 핏줄이잖아. 우리 엄마가 남긴 유산까지 걸려있는 문제였잖아. 도진이 울분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빠 미안해. 하지만 나도 살아야지. 오빠는 돈이 많잖아. 나는 감옥에 갈 수는 없잖아. 새어머니가 도와주신데 오빠도 잘 알잖아. 돈 앞에서는 핏줄도 소용없다는 거. 수연의 냉정한 대답은 도진의 가슴에 비수를 꽂았습니다. 이로써 김 회장의 재산은 사실상 윤정이의 손에 완전히 넘어가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윤정이의 복수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파멸을 원했습니다. 그녀는 김 회장의 집으로 돌아가 복수의 마지막 장을 준비했습니다. 정희는 김 회장의 서재에서 낡고 붉은색 표지의 장부를 발견했습니다. 이는 김 회장이 젊은 시절부터 은밀한 여성 관계와 사업 비자금을 기록해 둔 비밀 장부였습니다. 장부 속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김 회장이 20년 전 경쟁사 박 사장을 무너뜨릴 때 사용했던 불법적인 로비 내역뿐만 아니라 자신의 첫 부인과 결혼 생활 중에도 수많은 여성들과 치정 관계를 맺고 심지어 혼외자를 두었다는 사실까지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죠. 장부 한편에는 정희의 아버지인 박 사장에게 패배감을 주기 위해 김 회장이 그의 부인에게까지 은밀하게 접근했던 내역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본 정희는 복수가 단순한 재산 탈취를 넘어선 존엄성 파괴로 이어져야 함을 깨달았습니다. 김정호 회장님, 당신은 내 아버지의 모든 것을 빼앗았죠. 돈, 명예. 그리고
가정의 평화까지. 이제 나도 당신의 가장 소중한 것, 당신이 남긴 가족의 명예를 짓밟아 주겠습니다. 정희는 장부를 움켜쥐며 섬뜩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 장부는 김 회장의 사망 후 자녀들에게 아버지의 추악한 이면을 폭로하고 사회적인 지탄을 받게 만들 수 있는 파멸의 증거였습니다. 정희는 장부의 내용을 언론에 흘릴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겉으로는 재산을 상속받아 우아한 사모님이 되었지만 그녀의 내면은 여전히 복수심으로 불타는 파괴자였죠. 자식들의 배신과 비열한 탐욕은 정의의 복수심에 기름을 부은 격이었습니다. 결국 김 회장의 유산 전쟁은 피를 나눈 자식들의 배신으로 제일 막장을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파국은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윤정이가 이 비밀 장부를 이용해 남은 자녀들의 삶과 아버지의 명예까지 어떻게 짓밟을지 누구도 예측할 수 없게 되었죠. 장남 김도진의 삶은 완벽하게 무너졌습니다. 동생 김수연의 배신으로 인해 유언장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은 기각되었고 그는 아버지의 재산을 탐하여 동생을 협박한 파렴치한으로 사회에 낙인 찍혔습니다. 금융회사 간부 자리에서도 불명예스럽게 해고되었죠. 도진은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고급 아파트와 외제차를 모두 정리하고 그는 낡은 반지하 방으로 쫓겨나듯 이사했습니다. 핏줄에게 배신당한 충격과 분노는 그를 폐인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는 밤마다 술에 의지하며 절규했습니다. 나한테 왜 이래야 했어? 아버지! 그리고 수연아!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핏줄을 배신한 대가가 겨우 이거였어! 절망의 나락에서 허우적대던 도진에게 유일한 탈출구는 복수뿐이었습니다. 그는 복수의 대상을 아버지의 재산을 가로챈 윤정이 한 사람으로 좁혔습니다. 그는 자신이 고용했던 탐정 박 씨에게 연락해 윤정이의 과거 조사에 남은 모든 돈을 털어넣었습니다. 박 씨 윤정이가 박 사장의 딸이라는 증거는 확실합니까? 그것만이 내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유일한 칼날입니다. 그녀가 복수를 위해 아버지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도진의 목소리는 절박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전무님아니, 도진 씨 박 사장의 딸이 맞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더. 김 회장님의 비밀 장부에서 아주 흥미로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탐정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탐정은 김 회장의 서재에서 정의가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흙먼지를 뒤집어 쓴 채 방치된 낡은 서류철 하나를 추가로 찾아냈습니다. 이 서류철은 김 회장이 젊은 시절 은밀하게 처리했던 개인적인 의료 및 법률 기록이었습니다. 이 기록을 보면 김 회장님이 90년대 중반 제주도에서 만났던 한 여성에게 거액의 생활비를 정기적으로 보냈던 내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것은 그 여성이 아이를 낳고 양육했다는 기록과 함께 진짜 확인을 위한 법률 상담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탐정의 말은 도진의 뇌리를 강타했습니다. 김 회장의 혼외자. 이것은 상속 전쟁의 판도를 뒤엎을 수 있는 핵폭탄과 같았습니다. 김 회장이 유언장의 전 재산을 윤정희에게 상속한다고 명시했더라도 또 다른 핏줄이 나타난다면 법적으로 유류분 청구권 최소 상속 지분을 주장하며 유언장의 효력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힐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윤정희가 전 재산을 노리고 복수를 계획했다면 그녀에게 이 혼외자는 최대의 장애물일 수밖에 없었죠. 도진은 순식간에 절망에서 벗어났습니다.
혼외자 핏줄. 그래, 핏줄. 윤정이는 결국 돈이 목적이야. 그녀는 복수도 원하지만 그보다 돈을 잃는 것을 가장 두려워할 거야. 도진의 눈에 다시금 광기가 서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도진의 복수는 두 가지 목표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윤정이가 복수를 위해 아버지에게 접근한 증거를 확보하는 것. 두 번째, 김 회장의 혼외자를 찾아내 윤정이의 상속분을 법적으로 무너뜨리는 것. 탐정은 혼외자의 어머니가 현재는 연락이 끊겼지만 아이는 20년 전부터 서울 외곽의 한 평범한 동네에서 살고 있었다는 단서를 제공했습니다. 놀랍게도 그 아이는 김 회장의 이름 대신 어머니의 성을 따르고 있었으며 평범한 삶을 살고 있었죠. 김 회장님은 왜 그 아이를 찾지 않았을까요? 왜 유 원장의 그 아이를 언급하지 않았을까요? 도진은 의문을 품었습니다. 아마도 그 아이의 어머니가 김 회장님에게 접근하는 것을 극도로 거부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혹은 김 회장님이 자신의 문란한 사생활이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했을 수도 있고요. 중요한 건 그 아이가 진짜 핏줄이라는 사실입니다. 탐정이 강조했습니다. 도진은 이 정보를 윤정이가 알기 전에 먼저 움직여야 했습니다. 만약 윤정이가 이 혼외자의 존재를 먼저 알게 된다면 그녀는 어떤 수를 써서라도 그 아이를 매수하거나 혹은 제거하려 들 것이 분명했습니다. 정의는 이미 동생 수영까지도 배신하게 만들 만큼 잔인한 사람이었으니까요. 한편 윤정이는 김 회장의 고급 펜트하우스에서 승리의 축배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김 회장의 장부 내용을 언론에 흘릴 시점을 저울질하고 있었죠. 그녀는 자신이 완벽하게 승리했다고 믿었습니다. 도진은 몰락했고 수연은 자신의 소나기에 들어왔습니다. 김정호 회장님, 당신이 죽어서도 당신의 추악한 비밀은 이 세상에 남을 겁니다. 그리고 나는 당신의 재산을 가지고 당신의 자녀들이 서로를 물어뜯는 것을 지켜보겠습니다. 정의는 와인잔을 기울이며 차가운 승리감을 만끽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의 완벽한 승리 방정식에 혼외자라는 예상치 못한 변수가 끼어들었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바로 지금 나락으로 떨어졌던 김도진이 그 핏줄의 그림자를 찾아 어둠 속에서 기어 올라오고 있다는 사실을요. 상속 전쟁의 불길은 이제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습니다. 복수자의 딸 윤정이와 페류나로 낙인 찍힌 장남 도진, 그리고 존재조차 몰랐던 김 회장의 숨겨진 핏줄이 얽히면서 이 막장 드라마는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방향으로 폭주하게 될 것입니다. 장남 김도진은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김 회장의 혼외자를 찾아내는 것이 자신의 마지막 패이자 윤정이를 무너뜨릴 유일한 방법이라고 믿었죠. 탐정 박 씨의 도움으로 끈질기게 추적한 끝에 마침내 도진은 김 회장의 숨겨진 핏줄을 찾아냈습니다. 그의 이름은 이정우. 30을 갓 넘긴 평범한 청년이었습니다. 정우는 어머니와 단둘이 살아왔으며 아버지가 누구인지 전혀 모르는 채 자랐습니다. 도진은 정우에게 김 회장이 친부라는 사실과 함께 그가 거액의 재산을 남겼다는 충격적인 진실을 전했습니다. 이정우 씨, 당신은 김정호 회장의 피를 이은 아들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엄청난 재산을 남기셨습니다. 지금 윤정이라는 여자가 이 재산을 모두 가로채려 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권리를 되찾아야 합니다. 도진은 정우에게 간절하게 호소했습니다.
정우는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친아버지 저 같은 사람에게 그런 아버지가 있었다고요? 평생 연락 한 번 없던 아버지가 이제 와서 저에게 뭘 해준다는 거죠?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상처와 분노가 배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도지는 끈질겼습니다. 당신 어머니에게도 분명 상속권이 있을 겁니다. 이 모든 재산은 당신이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당신은 윤정이가 이룬 모든 것을 되돌릴 수 있는 유일한 존재입니다. 정우는 결국 도진의 설득에 넘어갔습니다. 그는 비록 아버지를 미워했지만 어머니의 한과 자신들의 잃어버린 권리를 되찾기 위해 유산 싸움에 합류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혼외자의 등장은 윤정희에게 치명적인 일격이었습니다. 그녀가 핏빛 복수를 위해 김 회장의 모든 것을 빼앗았다고 생각한 순간 예상치 못한 진짜 핏줄이 나타난 것이죠. 유류분 청구권은 법적으로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최소한의 상속 권리였습니다. 윤정희의 완벽한 승리에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정희는 이 사실을 알고 광분했습니다. 혼외자, 김정호 이 늙은이가 죽어서까지 나를 괴롭히는군. 나의 복수를 방해하다니. 그녀는 자신이 애써 조작한 유언장과 언론에 흘리려던 김 회장의 추악한 비밀 장부가 무용지물이 될 위기에 처하자 극도로 흥분했습니다. 윤정희는 정우를 찾아갔습니다. 그녀는 정우에게 거액의 합의금을 제시하며 유산 분쟁에서 손을 떼라고 회유했습니다. 하지만 정우는 단호했습니다. 저는 돈 때문에 온 것이 아닙니다. 어머니의 한을 풀고 당신 같은 사람이 그분의 유산을 모두 가로채는 것을 두고 볼 수 없습니다. 정희는 정우의 단호함에 당황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예상했던 돈에 눈먼 자식과는 다른 유형의 적을 만난 것이었습니다. 복수는 윤정희의 삶의 전부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아버지를 파멸시킨 김 회장, 그리고 그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은 자녀들에게 똑같은 고통을 안겨주고 싶었죠. 혼외자의 등장은 그녀의 복수 계획을 완전히 망쳐놓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윤정희는 최후의 선택을 합니다. 그녀는 김 회장이 입원해 있는 병실로 향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김 회장의 비밀 장부가 들려 있었습니다. 김 회장은 여전히 의식이 없는 상태로 병상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 주변에는 도진과 정우가 서 있었고 그들은 회장의 마지막 순간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때 병실 문이 거칠게 열리고 윤정희가 등장했습니다. 그녀의 눈은 핏발이 서 있었고 손에는 김 회장의 붉은색 비밀 장부가 들려 있었습니다. 당신들 감히 나의 복수를 망치려 해. 김정호, 당신은 죽어서도 나를 괴롭히는군. 하지만 나는 여기서 모든 것을 끝낼 거야. 윤정희는 장부를 김 회장의 얼굴에 내던지듯 펼쳐 보였습니다. 이 장부에는 김정호 회장의 추악한 모든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불법적인 로비, 사업 비자금, 그리고 수많은 여자들과의 치정 관계. 심지어 당신들의 어머니와 결혼 생활 중에도 혼외자를 두었죠. 바로 이 옆에 서 있는 이정우 씨가 그 증인입니다. 정희는 광기 어린 목소리로 모든 비밀을 폭로했습니다. 그녀의 광기 어린 눈빛은 도진과 정우를 번갈아 노려봤습니다. 어머니의 한, 아버지의 유산, 그 모든 것이 이 더러운 회장의 가면 뒤에 숨겨진 추악한 진실일 뿐이야. 정희는 울부짖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복수를 위해 모든 것을 불태우려 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기적처럼 김 회장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눈꺼풀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의식이 없던 김 회장이 윤정희의 절규와 비밀 폭로를 듣고 깨어난 것이었습니다. 김 회장은 정희의 손에 들린 붉은 장부를 희미하게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도진과 정우의 얼굴을 차례로 응시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알 수 없는 슬픔과 후회가 가득했습니다. 김 회장은 힘없는 목소리로 간신히 한마디를 내뱉었습니다. 정이 미안하다. 그리고 사랑한다. 그 말과 함께 김 회장의 손에서 작은 쪽지 하나가 떨어져 바닥에 나부꼈습니다. 쪽지에는 희미한 글씨로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진실은 아무도 모르게. 그것이 김 회장의 마지막 말이자 마지막 비밀이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아무런 말을 하지 못하고 가늘게 떨리던 손이 축 늘어졌습니다. 그는 그렇게 모두의 탐욕과 복수, 그리고 배신 속에서 쓸쓸하게 숨을 거두었습니다. 김 회장의 죽음과 함께 상속 전쟁은 또 다른 국면을 맞이했습니다. 윤정희는 모든 비밀을 폭로했지만 김 회장의 마지막 말은 또 다른 의문을 남겼습니다. 그의 죽음은 과연 복수의 끝이었을까요? 아니면 새로운 파멸의 시작이었을까요? 이 잔인한 황혼의 유산은 결국 아무도 온전하게 행복해질 수 없는 모두에게 깊은 상처와 파멸만을 남긴 채 비극적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핏줄이라는 이름 아래 숨겨진 탐욕과 복수는 결국 모두를 집어삼키고 말았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